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트랜시버하고 CPU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공개 영상이나 해운 영상에서 숱하게 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트랜시버하고 CPU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면 지금 루멘텀 같이 떠오르는 종목들도 많은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트랜시버는 주고받는 걸 트랜시버라고 하죠. 보냈다가 받는 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강 트랜시버입니다. 그러니까 뭘 주고받냐면요, 강신호를 주고받는다고요. 데이터 센터에서 쓰이는 강신호 관련해서는 트랜시버가 지금 주종이죠. 이거를 CPU로 발전시키겠다는 게 엔비디아하고 TSMC의 구상입니다. 그러면은 트랜시버하고 CPU 차이가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이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전기 신호를 GPU가 이제 연산을 해서 백열 신호를 연산을 하죠. 그 다음에 직렬로 바꿉니다. 이 GPU 가장자리에 서데스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직렬 신호를 에이직이라는 칩이 받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스위치 에이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에이직이 받아가지고 이 전기 신호를 어디에 보낼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이직이 명령을 하는 거죠. 강 트랜시버한테. 요 네모난 게 강 트랜시버인데, 트랜시버야 내 말 들어라. 지금 이 직렬 신호를 내가 원하는 곳에 네가 이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가지고 배달을 해다오,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고 요걸 명령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매우 간단한데 뭐가 문제길래 CPU로 가려고 하느냐? 문제는 에이직하고요 트랜시버 사이의 거리가 20에서 30cm 된다는 데 있습니다. 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CB 밑을 통해 가지고 구리 회로를 통해서 전기 신호가 쭉 가는데 이게 불과 20에서 30cm지만 그 과정에서 신호가 뭉개집니다. 그리고 열로 손실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트랜시버가 신호를 받을 즈음이면 신호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거를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DSP 칩입니다.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라고 해서요. 이 칩이 신호를 복원시킨 다음에 드라이버 IC라는 걸 통해 가지고 좀 증폭을 시킵니다. 그래서 복원하고 증폭한다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하고요 변조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레이저가 인듀민 웨이퍼를 통해서 만들어낸 레이저인데 굉장히 고품질 레이저입니다. EML이라고 하는데요. 일렉트로 옵소션 모듈레이티드 레이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변조기 일체형이라서 이게 모듈레이티드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변조된 전기를 빛으로 변조된 게 이제 결합부를 통해서 빛으로 나가는 거죠. 지금 이 DSP가 어마어마하게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렇겠죠. 이게 손실된 어떤 신호를 복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DSP가 이게 에너지를 소모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트랜시버의 개당 전력이 15W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7에서 8W를 DSP가 소모를 합니다. 요거를 좀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GPU 10만 개 클러스터가 있다고 치면 네트워크 전력에서만 5에서 10MW의 낭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5에서 10MW가 어느 정도냐? 500MW가 천안시를 1년 동안에 가동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5에서 10MW면 천안시의 1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유실이 되는 거라고요. 신호 전송의 과정에서 생긴 에너지를 보충을 하기 위해서 DSP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 여분의 들이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라고요. 처음에 10년 동안은 잘 버텨왔는데 지금 들어가지고 갈수록 신호 세기가 커지고 그러니까 이 DSP에서 낭비되는 전력량도 비례해서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TSMC가 칼을 뽑았죠. CPU라는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한 건데 어떻게 하냐면 DSP를 일단 없앱니다. DSP를 없애려면 낭비를 없애야 되죠. 그래서 스위치 에이직 바로 옆에 아까 이 변조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 갖다 붙인 겁니다. 수밀리미터라고 적혀 있죠. 바로 옆에 붙이면 이 긴 거리를 이동하면서 신호가 유실될 염려가 없으니까 바로 변조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는 레이저하고 변조기가 일체형인데 레이저 소스가 열에 약해요. 스위치 에이직도 강력한 열원이기 때문에 레이저는 밖으로 뺍니다. 그래서 외부 레이저 모듈화 되는 거죠. 원래는 EML이었는데 이게 ELS로 변신합니다. 그러니까 변조기를 빼고 순수하게 레이저 발생 장치만 밖으로 빼버린다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CW, UHP 레이저라고 하는데, 요거는 CW는 Continuous Wave, 그다음 UHP는 울트라 하이 파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하이 파워냐? 이 외부 레이저 모듈 하나가 여러 개의 CPU 모듈을 감당해야 되니까, 애초에 외부로 뺄 거였으면 파워를 강력하게 해서 여러 개의 CPU 모듈을 감당하도록 힘을 키워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부 레이저 모듈이 굉장히 발전해 가지고 강력해졌다고요. 이렇게 밖으로 둬서 이걸 강섬유를 통해 가지고 이쪽에 변조기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변조기에서 이거를 이제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꿀 때 활용을 하는 거죠, 이 레이저를. 그래서 스위치 에이직에서 전기 신호를 보내오면 외부에서 레이저를 받아가지고 떡방앗간에서 떡 만들어내듯이 이 변조기가 신호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코어 패키지드 옵틱스란 말이 스위치 바로 옆에 변조기가 붙어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산다, 한 지붕 안에 같이 있다 그래서 코어 패키지드 옵틱스인 겁니다. 이때 변조기는요, MZM 변조기 아니면 MRM 변조기인데, MRM은 마이크로 링 모듈레이터 약자고요, MZM은 마하 젠더 모듈레이터 약자입니다. 이 두 가지 변조기 중에 업체마다 선호하는 게 다르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외부에서 레이저를 끌어오다 보니까 여기 안에 도파로가 있거든요. 레이저를 인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변조기에 전달을 누가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길이 도파로입니다. 그리고 변조가 끝난 빛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도파로가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외부 레이저 소스하고 이 안에 있는 도파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커플링이라고 했죠.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트랜시버하고 CPU 시대가 지금 겹쳐 있는데 누가 승자겠습니까? 레이저는 계속 살아있잖아요. 제가 그림을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레이저 소스를 만드는 루멘텀하고요, 코헤런트는 CPU 시대가 됐든 트랜시버 시대가 됐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강력한 어떤 해자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인듐인 웨이퍼 만드는 그런 업체들도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만약에 이제 CPU 시대가 되면은 새로운 형태의 커넥터 이런 만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득세를 할 수 있겠죠. 대신 이제 트랜시버에 안주해 있던 기업들은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트랜시버하고 CPU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좀 명확하게 감이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잘 판단하셔가지고 특정 영역에서 알을 받고 있는 그런 강 관련 기업들을 발굴해야 되겠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